아니 나 혀 깨물고 죽어야 돼. 아니 나 혀 깨물고 죽어야 돼. 역사책에 보면 이런 사례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천신만고 끝에 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고 너무 쉽게 됐어요. 세상이 돈짝만해 보여 지금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를 하는 사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조건에서 분투하면서 나라 운영을 해오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토인비 선생이 말씀하신 이른바 그 무상한 자아의 우상화라 그래서 한 시기의 도전에 성공을 거둔 사람은 다른 과제에 직면해 갖고도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을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사냥을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오와 혐오감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사냥하고 누군가를 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것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지. 대통령직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고 뭐 무슨 뭐 반체제 세력이 압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고문 세력. 어쩌고 하는 이유가 네.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기 그렇지. 때문에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정권을 획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과제잖아요. 근데 이 전혀 다른 과제를 자기가 성공했던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역사에서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 굉장히 미천한 신분이랄까? 하여튼 뭐 그런 권력이 없는 자리에서 네. 한지로 내돌려지던 그런 찍힌 검사였잖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 네. 그 요직에서 쫓겨나서 시골 지청 떠돌던 한직에 떠돌던 검사가 한 5년 만에 대통령이 된 거잖아. 그랬으니까 공신들이 있잖아요.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미천한 신분에서 황제가 된 사례. 그게 이제 한고족의 사례. 유방이 동네 건달이었거든. 건달. 네, 동네 건달이었는데 황제가 됐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항우라는 아주 뛰어난 장수와 이른바 초한전이라 그래서 유명한 전투를 오랫동안 벌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고조가 중국 대륙을 제패할 때 공신이 3명이 있었어요. 그걸 3인방이라 그러는데 아, 3인방. 한고조의 3인방 그게 소하, 소하. 소하. 그다음에 장량, 장량. 우리가 보통 장자방이라 그러죠. 장량. 장량. 그다음에 한신. 한신. 네. 한신은 목 잘려 죽었어요. 여기서 나온 얘기가 토사구팽. 아, 토사구패. 토끼 사냥이 끝나니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음. 예, 그것도 이제 누가 죽였냐 하면 한고조가 죽인 게 아니고 한고조 와이프 여씨가 한고조가 그 정벌하러 출장 나간 사이에 죽여버렸어? 예, 이제 왕궁으로 꼬셔 들어가지고 종탑 밑에서 목 잘라 죽여요. 어휴. 아, 그 한신은 그렇게 죽어. 한신이 그렇게 죽은 이유가 뭐냐면 이 세 사람이 한고조의 참모로 합류한 시기가 달라요. 소하는 한고조가 미천한 신분일 때부터 부하였어. 네. 그다음에 이 장량은 한고조가 동네 장수에서 전국구 스타로 이렇게 전환되던 무렵에 아. 그때 합류해서 전국구 스타로 이제 만든 인물이야. 그러면 한신은 맨 마지막에 아. 항우하고 패권을 두고 마지막 국면의 전투를 할 때 그때 항우 진영에 있다가 안 알아주니까 일로 이제 귀순해 왔는데 넘어왔는데 말하자면 국힘당에 있다가 민주당 오거나 민주당에 있다가 국힘 나온 거 비슷한 거지. 아. 갔는데 그때는 항우는 뭐 아주 초급 장교 자리밖에 안 줬는데 유방한테 오니까 유방은 총사령관을 시켜버려. 아. 그 이 사람이 결정적인 전투를 거의 10여 차례 이겨가지고 이제 항우를 결국 코너에 몰아서 죽게 만들었지. 아. 그러고 사면초가. 제패를 했어. 네. 이게 세 사람이 3인방인데 네. 왜 목 잘려 죽였냐 하면 오씨 내가 1등 공신인데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술 먹고 뭐 그 기록에 보면 한고조의 심기가 약간 불편해 보이니까 그 와이프가 알아서? 남편 없을 때 알아서 죽여버린 거지. 한신. 그러나 나중에 와서 보고를 받고 나서 별말을 안 해. 한신이 제일 그게 먼저 한신 끝났어. 토사구팽이야. 아. 이제 장량은 어떻게 되냐면 장량은 이 사람은 이제 제갈공명 같은 책사인데 어. 책사 요즘 책사가 유행이더라 명책사. 이 사람은 자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사표를 내요. 오. 이렇게 신선되는 법을 연구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 R&D 하러 가야 되니까 나 사표 내야 돼. 오. 그래가지고 계속 사표를 내고 뭐 벼슬 준다 해도 안 받고 이러다가 오. 결국 사표가 수리돼서 도망가요. 오. 시골로. 소환은 지금으로 치면 총리 그러니까 재상이 되어서 네. 재산. 한고조의 재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고조 와이프가 자기 남편 죽고 나서 허수아비 왕 세워가지고 수렴청 정하고 이럴 때 그때도 계속 대를 이어서 재상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자연사 할 때까지 대통령의 권력
핵심이 인사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인사를 대통령의 실무를 자기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대리해서 누군가가 인사 실무를 다 담당해 줘야 되잖아. 네. 뒷조사도 하고 뭐 평판 조사도 하고 뭐 면접도 해야 되고 뭐 다 누가 해줘야 되잖아. 네. 선택은 내가 하더라도. 근데 그 일을 소화가 한 거예요. 그 인사를 다 소화가 했어요. 어.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이게 권력의 기본 생리이기 때문에 인사는 최고 권력자의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은 대통령을 가장 오래 모셔왔고 일찍 모셨고 제일 잘 알고 뭐 그렇겠죠. 충성심이 뛰어나고 그리고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이 이걸 해야 돼요. 어. 원래는 한동훈이 딱이지. 검사할 때부터 쫄랑쫄랑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한동훈이 왜 못하냐 하면 김건희 씨가 그걸 하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소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다툼이 나는 거야. 김대남 씨가 아씨 MB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네. 여기 자기는 여사님 라인인데 이 업무가 뭐라고 여사님 라인 안에서 또 경쟁이 치열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한고조의 3인방 중에서 소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데 이게 수준이 너무 낮아. 아. 소하는 말도 못하게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네. 사람이 그 한고조 와이프가 여후라고 여시 황후가 그 한신을 꼬여들여 가지고 불러들여서 무장도 안 하고 혼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잡아서 목 잘라 죽일 때 네. 그 한신을 들어오게 한 인물이 소하예요. 권력은 비정한 거거든. 자기가 천거해서 총사령관 만들었던 친구인데 소하가. 죽여. 그걸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권력은 그렇게 비정한데 지금 우리 상황은 유능한 소하가 필요해요. 모든 권력자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원래 소하 자리로 가는 게 맞는 사람이에요. 아. 뒤에서 문자 돌려서 기자들 쪼물락쪼물락하고 그렇죠. 네. 인사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말 듣게 하고 이런 거를 하면 잘할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 한동훈 씨는 공이 별로 없거든. 네. 사실은. 아. 한 씨는 공이 어마어마했는데 네. 항우 상대를 꺾는데 결정적인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끌은 맹장으로서 어마어마한 공이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 공세운 거는 나 명예훼손으로 기소해갖고 유죄 판결밖에 한 거 외에는 없어. 한동훈이 누군가와 싸워서 이긴 건 나밖에 없어. 근데 그 정도 공으로 한신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신만한 사람도 한신 자리에서 목이 잘렸는데 소하가 되기에도 충분치 않은 사람이 한신 자리를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한신은 전투를 다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래갖고 능력이 없어. 국회의원을 구속을 하나도 이재명을 못 잡아넣었잖아. 아니 누구도 한동훈한테 안 졌는데 나만 졌다니까.